그럼 이번에는 스코어라는 이름을 가진 CSV 파일을 한번 불러와서 또 몇 가지 함수를 또 적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제가 나눠드렸던 스코어 CSV 파일도 하나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업로드. 다음에 이 스코어 CSV 파일은 얘도 마찬가지로 총 5개의 컬럼이 있고요. 네, 과목 1반, 2반, 3반, 4반 그리고 각 반에 대한 과목별 점수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글이 포함되어 있고요. 과목 컬럼을 인덱스로 지정을 해서 이 CSV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스코어는 pd.read_csv 먼저 파일 경로 score.csv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인덱스 컬럼은 과목 컬럼으로 여기는 한글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코딩은 UCKR로 스코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1반부터 4반까지의 각 과목에 해당하는 점수가 이렇게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불러왔어요. 그럼 우리가 학급별 총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판다스에서도 합계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sum이라는 함수인데 score.sum 한번 해볼까요? score.sum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얘는 컬럼별로 합계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컬럼별로 합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반, 2반, 3반, 4반의 총 점수를 합산된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는 컬럼별로가 아니라 과목별로, 즉 행별로 내가 합계를 구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됐던 axis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axis라는 속성을 사용하시면 돼요. score.sum 안에다가 axis를 1로 주게 되면 이번엔 컬럼별이 아니라 행별로 각 인덱스별 합계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덱스별로, 즉 과목별로 우리가 합계를 구해서 이 합계를 데이터 프레임에 한번 추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형태로 맨 끝에 합계라는 컬럼이 추가될 수 있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컬럼 추가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나는 스코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합계라는 컬럼을 추가할 거야.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score.sum 그리고 axis라는 속성을 1로 줬을 때 그 데이터가 추가되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총 과목별 합계가 컬럼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과목별 평균을 계산해서 컬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합계를 계산하고자 할 때는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줬다면 평균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mi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min.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예요? 내가 평균을 구할 때 이 데이터 프레임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1반부터 4반까지 합계는 포함되면 돼요? 안 돼요? 합계는 우리 평균을 구할 때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목별 평균을 계산해서 이 합계를 제외한 데이터들 안에서 과목별 평균을 계산해서 컬럼을 하나 추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아마 score.min 해가지고 axis 속성을 1로 주게 되면 네, 이 합계도 포함된 데이터 중에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합계를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 중에 평균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ROC 인덱서를 활용을 한번 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score.ROC 우리 ROC 인덱서는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컴마 앞에는 행, 컴마 뒤에는 열을 표현을 하죠. 그럼 우리는 컴마 앞에 행은 수학부터 과학행까지 전부 다 전체 행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콜론. 그럼 컴마 뒤에는 우리가 1반부터 4반까지만 포함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콜론 4반. 그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잘라올 수 있겠죠. 그럼 난 이 데이터 중에 어떤 걸 구해줘야 돼요? 민을 구해줘야 돼요. 평균을. 그리고 엑시스 속성을 1로. 그러면 합계가 제외된 과목별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데이터를 컬럼에 추가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스코어의 평균이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어주겠다. 실행을 해서 스코어를 확인을 하게 되면 네, 평균값도 컬럼에 하나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평균을 계산해서 low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덱스 이름은
반평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합계의 평균, 평균의 평균은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점수에 대한 1반부터 4반까지의 반평균을 구해서 행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score.loc 인덱서를 활용해서 대입을 해줘야 돼요. 반평균. 여기다 어떤 걸 담아줘야 돼요? 스코어 데이터 프레임에 loc 인덱서를 활용한 전체 행의 열은 1반부터 4반까지의 데이터 프레임의 민을 구해주면 되죠. 얘는 각 컬럼별로 평균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엑시스 속성 넣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코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맨 아래에 각 반별로 평균이 구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합계의 결측치, 평균 컬럼의 결측치를 0으로 채우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fillNA 함수 사용하면 되겠죠. score.fillNA 밸류를 0으로 줄 거고요.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inplace를 true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코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결측치가 0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네. 오늘 배울 함수 중 마지막 함수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x와 min 함수인데요. max는 가장 큰 값, min은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max를 사용할 때는 score.max 해주시면 되고요. score.max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컬럼별로 가장 큰 값을 찾아주게 돼요. score.max. 그러면 이 각 컬럼의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min, 가장 작은 값도 한번 찾아볼게요. score.min 하게 되면 각 컬럼별로 가장 작은 값을 확인할 수가 있다. 네, score.max 안에다가 엑시스 속성을 1로 매개함수를 넣어주게 되면 얘는 컬럼별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각 행별로 가장 큰 값을 비교해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에 max를 엑시스 1로 주게 되면 각 과목별 가장 큰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합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결과값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min 함수도 마찬가지. score.min 엑시스를 1로 주게 되면 각 과목별 가장 작은 값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예제예요. 반평균, 합계, 평균을 제외한 데이터 중에 과목별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구해볼 거예요. 과목별이라고 하는 건 컬럼별이 아니라 행별로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 중에 반평균, 합계, 평균을 제외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LOC 인덱서를 활용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데이터 프레임 범위를 만들어 줄 건지를 결정을 해서 맥스, 민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스코어 데이터 중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LOC 인덱서로 행은 수학부터 과학까지, 열은 1반부터 4반까지 가지고 올 수 있어야겠죠. 스코어에 LOC, 행은 과학까지, 열은 4반까지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안에서 맥스, 엑시스를 1로 주게 되면 과목별 가장 큰 값 마찬가지 score.loc 과학, 행은 과학까지, 열은 전체 중에 4반까지 min 엑시스를 1로 주게 되면 과목별 가장 작은 값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판다스 모듈에서 제공을 해주는 몇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판다스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우리 실제로 범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원하는 결과값을 또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어서 확인해보는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